한 시대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된 한 투자자가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이 아니에요. 한평생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편지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참 담담하죠?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고 또 이어질 그의 마지막 지혜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날 벅셔 해서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죽여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건 한 개인의 삶의 마무리를 넘어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그의 투자 전략이 어땠는지 복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단단하게 쌓아올린 삶의 원칙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장입니다. 역시 워런 버핏 하면 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는 편지의 첫머리에서부터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버크셔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 개념이죠. 가치 투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덕스럽게 춤을 추는 시장의 가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가진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의 어떤 감정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사업의 본질이 뭔지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정말로 좋은 회사를 찾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동업자가 되고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의 심장입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그의 철학을 그냥 한 방에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그냥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카지노라고 보지 않았어요. 위대한 기업들의 소유권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이 조각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그 성장 가능성의 일부를 사는 행위라는 것. 이게 바로 버핏식 투자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유명한 원칙이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원금을 지키는 것. 이게 근데 그냥 소심하게 투자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 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싸게 사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아주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런 버핏이라는 이 위대한 선장이 없어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배는 과연 앞으로 어디로 또 어떻게 항해하게 될까요? 그가 직접 그려놓은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핏은 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후계 구도를 딱 정리해줬습니다. 비보험 사업은 그렉 아벨, 보험은 아제트 제인이 이끌고 투자 쪽은 토드콤즈와 테드 웨슬러가 맡을 거라고요. 이게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권한을 넘겨주면서 이제 버핏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이 사람들이 버크셔의 문화를 잘 이어갈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요, 여기 버크셔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1,5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막대한 현금은 그냥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나중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엄청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탄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버핏은 자기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건 어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합리성과 장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시스템과 문화였던 거죠. 그는 바로 그 문화가 자신 없이도 버크셔를 영원히 이끌어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 편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투자의 세계를 넘어서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는 이제 투자의 대가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 정말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요? 자신의 그 유명한 가격과 가치의 비유를 인생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명예나 평판처럼 남들이 매기는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가치를 쌓아가라는 거죠. 결국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 진짜 성공의 척도라는 겁니다. 편지 곳곳에서 그의 평생의 파트너 찰리 멍고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또 같이 성장했던 친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면서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복리의 마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투자는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투자라고 말해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쏟는 시간과 애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이라는 복리 이자로 평생에 걸쳐서 돌아온다는 것.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가장 중요한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의 철학 그 자체죠. 재산의 99% 이상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라는 건 사회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결국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겁니다. 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그의 마지막 편지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이 고요함 속에서 그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기고 간 마지막 질문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나 그의 재산 규모 같은 게 아니겠죠.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길게 보고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삶의 태도, 즉 세상을 보는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그가 돈을 잃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잃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가치, 여러분만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원칙에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복리로 투자하고 있을까요?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눈부신 수익률로 돌아올 자산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닐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낸 그 작은 원칙들의 총합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각자가 써내려갈 인생이라는 투자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